자, 여러분 잘 쉬고 오셨나요? 그럼 두 번째 배구 교실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 수비할 때 손과 팔 모양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두 번째, 수비 자세는 어떻게 할까?를 이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직접 우리가 학교에서 공을 가지고 연습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수비할 때 손과 팔 모양 그리고 수비 자세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비할 때 손과 팔 모양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화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지금부터 쌤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두 손을 손바닥을 하늘에 보이도록 하고 손가락을 너무 벌리지도 너무 붙이지도 않은 채 자연스럽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제외한 손가락이 서로 왼손이 올라와도 되고 오른손이 올라와도 되고 상관없이 서로 겹쳐주세요. 그리고 예쁘게 만두를 빚듯이 엄지손가락을 나란히 모아줍니다. 그럼 우리가 수비할 때 하는 손 모양이 완성됩니다. 자, 다시 1번.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게 하고 손가락을 서로 겹치게 나란히 놓아줍니다. 그리고 만두를 빚듯이 엄지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주면 완성! 그 다음 손이 됐으면 우리 팔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가지 사진 중에서 과연 어떤 팔 모양이 올바른 팔 모양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2번, 3번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진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올바른 팔 모양일까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왜 2번이 정답일까요? 그 이유는 팔꿈치에 주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번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네, 화살표 방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네, 팔꿈치가 바깥으로 열려 있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팔꿈치가 밖으로 열리게 되면 어깨를 밑으로 짓누르게 되고 턱이 위로 들리게 됩니다. 어깨가 밑으로 짓눌리고 턱이 위로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 그것은 이따가 우리 수비할 때 자세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사진에서 화살표 모양대로 팔꿈치가 밖으로 열리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3번 사진을 볼까요? 3번 사진은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1번 사진과 반대로 안쪽으로 많이 말려 있죠. 이렇게 팔꿈치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안쪽으로 꽉 조이듯 말리면 이것도 나쁜 자세입니다. 그럼 팔꿈치를 너무 밖으로 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안으로 닫아서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초록색 화살표 방향을 볼까요? 그렇죠. 팔꿈치와 팔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죠? 네, 손끝으로 앞으로 쭉 뻗어 있죠. 수비할 때 올바른 팔 모양은 팔꿈치가 기준이 아니고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손목, 손끝이 하나가 되어서 밑으로 쭉 당겨두듯이 앞으로 내밀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팔꿈치가 절대 구부러지지 않게 힘을 꾹 주고 앞으로 쭉 내밀어 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앞에서 본 그림이에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팔 자세가 올바른 팔 자세일까요? 네, 2번입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팔 모양 사진들을 앞쪽에서 이렇게 찍어 둔 거예요. 자, 1번을 보시면
팔꿈치를 봐볼까요? 네, 팔꿈치 안쪽이 바깥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손 모양을 한번 보세요. 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팔꿈치가 밖으로 열리게 되면 손 모양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이 맞는 지점이나 안정성에서 많이 떨어지게 돼요. 3번을 볼까요? 팔꿈치가 안쪽으로 많이 말려 있죠. 이렇게 팔꿈치나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안쪽으로 말게 되면 1번 사진과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턱이 들리게 돼서 올바른 수비 자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사진처럼 어깨와 팔꿈치, 손목, 손끝을 하나로 앞으로 쭉 밀어주듯이 뻗어주는 게 올바른 수비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비 동작을 할 때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 팔 동작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진 중에서 바르게 잘 된 사진을 한번 골라볼까요? 너무 쉽죠. 이번 사진이 바른 팔 동작이에요. 그럼 1번과 3번 사진은 왜 틀렸을까요? 네, 손끝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손끝을 보면 2번 사진과 달리 1번 사진은 손끝이 어떤 방향으로 돼 있죠? 네, 화살표 방향처럼 위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처럼 똑같이 손을 잡고 손끝을 한번 당겨 볼까요? 네, 손끝을 위로 당기게 되면 팔꿈치가 저절로 구부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팔꿈치가 구부러지게 되면 리시브하는 공이 위로 예쁘게 뜨지 않고 뒤로 가거나 나에게 튀거나 또는 옆으로 공이 날아갈 수 있어요. 3번 마찬가지로 1번 사진을 앞에서 본 사진인데요. 손끝이 하늘로 향하게 되면 팔꿈치가 예쁘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럼 리시브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사진처럼 이렇게 손끝에 힘을 주고 밑으로 쭉 내려줘야 합니다. 손끝을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곧고 올바른 수비 팔 동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바른 팔 사진에서 공이 닿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2번 맞습니다. 우리, 쌤, 저는 배구할 때 1번 위치에서 닿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1번 부위에 공이 맞았을 때 배구가 끝나고 나면 어떠셨어요? 혹시 엄지손 쪽에 멍이 들진 않으셨나요? 혹은 손목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네, 절대 배구공은 손에 맞으면 안 됩니다. 손에 맞게 되면 물론 부상의 위험도 크고요. 공이 예쁘게 수비되거나 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위치에 공이 닿을 경우에도 부정확한 수비와 패스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위치에 공이 닿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위치에서 팔 가운데 정확하게 공을 맞추게 되면 예쁜 리시브와 패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수비 자세에서의 발 동작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의자에서 모두 일어나 따라해 볼까요? 먼저 두 발을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편한 발을 한 발 정도 앞쪽으로 내밀어 줍니다. 이때 두 발이 일직선상에 오면 나쁜 다리 자세가 돼요. 발은 반드시 어깨 넓이에서 평행하게 한 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발이 일직선으로 될 경우에 안정된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발을 모으면 모을수록 중심 잡기가 힘들어서 수비를 할 경우
공이 부정확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팔 동작과 조금 전에 배웠던 다리 동작을 합하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자, 요런 자세가 됩니다. 발은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디뎌주고 손은 양손을 배꼽 앞에 자연스럽게 위치해 줍니다. 그 이유는 공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가는 높은 공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무릎 아래로 올 수 있는 낮은 공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오버핸드와 언더핸드를 모두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중간 위치에 손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손은 항상 배꼽 앞에서 자연스럽게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공이 내 앞에 올 때 빠르게 아까 배웠던 양손을 잡고 팔꿈치와 어깨를 앞으로 쭉 내밀어주고 손끝은 바닥을 향해서 사진 속 쌤처럼 수비 자세를 잡으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어떻게 하면 턱이 들린다고 했었죠? 네, 팔꿈치를 바깥으로 열거나 팔꿈치를 너무 안쪽으로 닫게 되면 턱이 들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외에도 나는 팔을 정확하게 했지만 턱을 자꾸 들게 돼요 하는 친구들은 팔을 앞으로 뻗지 않고 아래로 어깨를 누르게 돼서 이렇게 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턱을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안정된 수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턱을 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몸의 중심이 높아지게 돼서 공을 안정적으로 위로 패스할 수 없기 때문에 턱을 절대 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옆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아까 다리는 어깨 넓이로 자연스럽게 해주고 손은 배꼽 앞에 위로 오는 공, 아래로 오는 공을 모두 수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때 중심은 앞꿈치 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 중심이 뒤꿈치에 있게 되면 공이 빠르게 날아왔을 때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반응 시간이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중심을 쏠리게 해서 넘어질 듯 말 듯한 느낌으로 수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반응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이 나에게 왔어요. 이때 수비 자세를 어떻게 했죠? 그렇죠. 내가 편한 발을 한 발 정도 앞으로 내밀게 하는데 이때 발이 일직선으로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은 새우등처럼 둥글게 말아주고 어깨와 팔꿈치, 손목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직선으로 쭉 이어지도록 앞으로 팔을 뻗어줍니다. 이때 손끝을 보면 손끝이 위로 가 있지 않고 바닥으로 향해 있죠. 이렇게 손으로 꽉 쥐고 손끝을 바닥으로 내려서 팔꿈치와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턱을 위로 들게 되면 나의 무게중심이 높아져서 안정된 리시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체육관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등교를 하지 못해서 배구 코트와 네트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나마 우리 마음으로 함께 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공이 또르르 굴러가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버토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는 언더패스라고 해요. 언더패스는 공이 내 허리 아래로 왔을 때 볼을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오버토스는 내 머리 위로, 이마 위로 공이 높게 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기본 동작이 가장 배구에서 중요하고 배구를 빨리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작을 가지고 패스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스파이크나 블로킹, 서브, 그리고 구인제 게임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쌤에게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